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잘 치르셨나요? 우리 문화복지 개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복의 마루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9주차가 됐고요. 오늘은 제 9주 1회차로서 제 8장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여건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자, 제가 그 대학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한 5, 6년 동안 맡아서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을 잠깐 좀 언급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유학이 이외에는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는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학교의 공간을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간을 구분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곳이라고 해서 사실 혹평을 했죠. 그리고 또 외교관이었던 그 더글러스는요.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찍어내는 국영 공장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혹평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존 두이, 이 교육 아버지라는 조인들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한다고 주장한 것은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가 가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일까? 또 교과에 우리가 전과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을 넣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이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유효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요.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있고요.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차이는 또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교육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담당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나는 효과는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는 많은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이 장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교육의 철학이 어떤가 또 문화예술 교육의 한계점 이런 또 지원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진지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여건은요.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수업을 위한 필요한 지도자 차질로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표준 또 교수 학습 지도안 또 문화예술 교육 분야 우수 수업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은요, 질적 내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현 실태는 더 이상 문화예술 교육이 일시적인 경험이나 계획 학대 논의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분야 수업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이 교육 표준 및 교수 학습 지도안 등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보는데요. 예술 교육계의 아버지자 미국이 가장 창작인 교사로 지칭되는 에릭 부스는 예술 교육 참여자가 가져야 할 자질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도자에게 필요한 8가지 자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사의 자질 8개 중에서 첫 번째는 학습자 참여 유도 능력입니다. 뭐 학습자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수자가 제공하는 지식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자가 교수자의 지식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교육 지도자가 제시하는 작품에 깊이 관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원하게 될 것이며 배운 지식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습 참여 유도 능력인데 학습을 참여시킨 다음에 학습자에 대해서 지도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한다고요? 학습자들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은 이제 학습자 수준 측정력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자의 참여를 통해서 유도가 되어서 이들이 이제 배우게 된다면은 들어온 교사는 학습자가 현재 당장 특정 학령 수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또 이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또 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수준도 능력을 갖다가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수업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지도자는 교수는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술 분야가 성장했다는 징후는요. 교실에서 마법을 창조한다는 것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더욱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목표를 제공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수업 목표의 설정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친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는요. 충분한 교육 내용 준비 능력입니다. 즉 교육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구구절절 깨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떠한 것도 막힘없이 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뭐 가려운 데서 읽어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적 기초는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또 충분한 교육 내용을 준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교육 내용 압축 능력입니다. 자, 뭐 하나하나 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취사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갖다 압축해서 교육을 할 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효과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를 제시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최적의 참여라는 것이죠. 너무 쉬워도 어떠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들이 몰입도 하고 지루함도 털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풀어줬다 담겨줬다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자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에 대한 틀을 간단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뭐 숨기고 있는 것도 알려주면서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틀을 가능한 한 간단히 제시해서 이들에게 궁금증을 이뤄내고 이들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태를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자, 이 권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은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돈 버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서요. 이들이 가르칠 작품에 대해서 더욱 집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권태를 벗어나게 하는 재미있게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수업을 만드는 겁니다. 흥미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술교육 지도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흥미로운 수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흥미와 연관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기 요소의 재미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수능하고 동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내용의 매력적인 성질로 인해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고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히 문화예술은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수업을 통해서요. 학생들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는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술 교육 지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한 8가지는요. 이 자질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양질의 문화 예술 교육원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삭센비아르 폴로가 한 8가지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스킬, 즉 어떠한 기술적인 조건을 가졌느냐, 챌린저, 어떠한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낮음과 높음이 있고요. 즉 도전도 낮음과 높음이 있고 또 기술도 낮음과 높음이 있는데 자, 무관심은요. 이것은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도 없을 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기술론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되면은 이러한 도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 제로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이완된 생각, 긴장하지 않고 그냥 편한 상태로 있으면은 이것은 스킬, 즉 기술로에서는 높은 것을 이룰 수 있으나 도전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걱정, 통제는 중간쯤으로 갈 수 있다면요. 체인지로서는 이 통제는 기술로서는 굉장히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불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전에는 전혀 높을 수 있고 또 각성도 높을 수 있고 있는 반면에 이 불안은 스킬로서는 제로죠. 기술로서는 제로라는 것이죠. 각성 중간점, 다른 것, 여기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로서도 또는 도전으로서도 높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질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8가지 중년 사명금 학생의 지적 발달을 연계시켜서 장악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부분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계 수업 설계입니다.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수업 설계는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서 여러 분야를 교수 학습하는 것을 갖다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그게 학교 문화예술 교육하고 아까 사회문화예술 교육 2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요. 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죠. 따라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 교육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또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실현하는 데 사실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국민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가 아니라 문화의 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사실은요. 국가 전반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유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또 사회문화예술 중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업 설계와 정의
그리고 특징 등에서 공부의 시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화예술 교육 수업이 종류 및 특징 중에서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수업 설계라는 것은요.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교수 내용을 숙지해서 수업을 어떻게 처치하고 1년을 사태를 계획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모든 것은 시간사회, 교육 시간 계획이 나타나잖아. 첫 번째. 그래서 교육 과정은 어떻고 교수는 어떻게 하고 학습 목표와 내용, 그 학습의 특성이 학습자 특성에 따른 다투는 변수 예측 등 여러 모습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갤루스와 뭐 또 여러 사람들이 수업에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메릴과 브렌치가 수업 설계 과정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멜치 블레는 자, 수업 설계는 학사 중심이다. 절대 교사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사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업의 설계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목적 지향적이 되어야 되고요. 수업 설계는 유의미한 수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의미가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의 설계는 산출머리, 즉 일을 효과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이 설계는 경험적, 순환적, 자기 교정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메릴과 브렌치는 제시가 했습니다. 수업 설계의 가정의 특징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교육 수업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수업 중요성. 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은요. 학습자가 주변 세계와 사교의 장벽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증식시키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런 우수한 문화예술 교육에는 지식학습, 이해 증진, 그리고 기술 등이 포함되게 되겠죠. 즉, 우리에게는 학습자의 능력 함량을 고려해서 수업 설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업 설계가 있는데 이 수업 설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는 단순한 흥미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것 이상이죠. 즉,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수행되면 다양한 의미망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사교적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공감이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수업 목표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수업 설계는 학습자의 효율적인 목표를 성취를 위해서 수행되는 제만 활동과 요소 또 계획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수업 목표는요. 실현이 교육적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반되는 활동과 내용이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 목표 성취가 가능해지도록 계획되어야 되고 또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셋째는 좋은 수업의 전제 조건에는요. 수업 전 준비와 치밀한 수업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수업 방향성은 수업의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같이 수업 설계는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성취를 가능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지적인 재고에서 수업 설계 과정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다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의 수업의 정류성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를 성취하지 않는다면은 수업 설계가 필요 없죠.
그래서 목표를 간결하나마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목적을 이루는 것은, 목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죠. 큰 것이고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목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그래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수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를 과정을 통해서 좋은 수업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목표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업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술 수업은요, 문화와 예술 수업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게 듣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시청과 교육자로든가 실제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수업의 조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수업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수업 목표가 좋고 또 우리가 좋은 수업의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뭐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학습자가 참여하고 또 이 참여한 활동들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공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공감이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수업 목표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를 설계를 만들 때는 수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수업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상호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은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장르가 아닙니다. 집단 지성에 의한 사회적 산물이죠. 문화예술교육은요, 뭐 좁은 의미의 장르인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에 의한 사회적 산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체계하고요, 또 산물들에 대해서 일정한 우리가 학습 속에 넣어서요, 학생들 같은 것 속에 넣어서 우리 모든 학습자, 즉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촉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이고, 누가 학습자에게 자율적이고도 협력적인 주체, 즉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협의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 얘기할 때요, 감각적 만족, 미적 경험, 생태적 경험, 이 세 가지 경험을 풍부히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반면에요, 광의 문화 교육은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내재된 자연의 잠재력을 총체를 육성하는 것이므로 다중지능의 순환 모형에서 분리된 능력들의 전체 상호유적 발달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레임이 중요한 것이고요. 협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제 능력이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이를 갖다가 매개를 해가지고, 이를 매개해서요, 강의 문화 교육에 이르도록 하는 지능적인 사이드 피드백 회로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의 고전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문화예술 교육은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술 교육 분야 우수 수업 사례도 이제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를 하는데 수업 설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